잠시 후 무익하고 덜참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저절동 84화가 방송됩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하루였나요? 오늘 하루 나의 유익함을 증명해야 했나요? 오늘 하루 나 내 유익함에 지쳤나요? 무익하고 덜 찾고 한 발 늦은 방송 왜 저래 그게 뭐야 박절래 경상도 언니들 왜 그래 가전해주는 무익함의 평화 전래동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 2번 했죠. 아, 참 안심입니다. 이제 2번씩 해야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희가 전에 녹음해서 너무 깔끔하게 녹음이 돼서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5분쯤 했는데 너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정말 요즘 좀 녹음 힘드네요. 이 정도 한 3년 정도 했으면 좀 베테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날마다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날려먹은 동화는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저주가 붙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2번을 날려먹기 때문에 다시 손대기가 좀 두렵다. 그래서 저희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그동안 무엇이었는지도 그때 밝히도록 심지어 잊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 인간 저 안 될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저희가 그때 왜죠?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 동화에 저주 걸려가지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저주를 잊으려고 제가 정말 하룻밤새 깨끗하게 잊었더니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저주가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둥 끝난 것 같다는 둥 또 다시 떠오르게 만들더니 자기는 잊었어. 와.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기를 옮기고 감기를 낫는 거, 그런 효과인 거죠. 또는 그 행운의 편지 같은 거,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는 괜찮아지는 거,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보가 저런 심보냐는 거지. 아니 그 심부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외절애님이 이렇게 그 간이 되게 안 좋아서 입원하신 적 있잖아요. 알죠. 간이 안 좋아서 이분 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정말 참 물러냈었죠, 잠깐만. 사람이. 이 얘기까지 하나요? 제 간 안 좋았던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입원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병원에도 입원을 가셨었거든요. 해가지고. 저도 갔었는데, 병문안. 예,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가까운 거기서 사이네요. 예. 심지어 저는 그때 같이 이 얘기는 정말 안 하고 며칠 싶었는데. 잤어요. 아이고. 그때 의절애님 내 주변에 이렇게 밤새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또 간병인 자격증도 있으시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간병을 하느라고 이야.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간이 이렇게 속이 안 좋아지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이렇게 뭐 토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저도 이제 선잠을 자고 있었어요. 혹시나 이제 밤에 깨서 이렇게 뭐가 필요할까봐 도움이 필요할까봐 그러고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그게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거였어? 왜 했더니 자나 심심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절대 안정이 필요해가지고 절대 안정이라는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침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그때. 낮에요. 정말 푹 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그리고 또 컨디션이 또 이게 참 희한한 게, 간이라는 게 희한한 게 컨디션이 굉장히 또 좋아졌다가 또 살짝 움직이면 컨디션이 확 다운이 됐다가 그런 걸 반복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푹 자다 보니까 컨디션이 완전 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또 습관적으로 술 마실 시간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야, 나가자. 이렇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갑자기 컨디션도 너무 좋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인 걸 차마 인지를 못하고
예, 다 자고 있는데요. 그게 뭐야님 심심할까봐. 또 제가 말을 또 걸었더니 한밤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러면 자나 심심해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러고는 또 이게 금세 또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한마디 하고 나면 자기는 또, 이제 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워놓고 자기는 자는 거야 다시. 또 그런 것까지 또 예. 저희가 네. 또 이런 또 심보를 생각이 또 나네요. 드러내는 건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제 까발려지는군요. 정말 남 탓을 하기만 하면은 옛날에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가 네 바로 지적하시는군요. 저의 그럼요, 정말 그럼요.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네요. 사람이 어떤 심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 자기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다 그랬을 수 그랬네요. 있다. 저는 정말 그 박전혜님 심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최악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잊고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네요. 또 예. 좀 부끄럽네요. 좀 굉장히 몇 년 지나긴 했지만 또 제가 그때 또 사과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깨닫고 계시네요. 그 말을 뱉고 저는 또 금세 피로해졌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인지 못하고. 예. 이 방송의 빌미로? 방송. 빌미로요. 예. 이 단어 선택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방송을 기회를 삼아 죄송하다는 말씀 정중하게. 그땐 참 죄송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새해부터 참 훈훈한 장면입니다. 옛날 것을 오. 들추어내서 빌미로 삼아서. 네. 굳이 사과를 받아내는. 뭐 그럼요. 이런. 이렇게 예. 보는. 그리고 또 지난번 동화가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또 막판에. 예,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동화인지 뭐였죠?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좋았던 기억. 추억처럼. 네, 뭔가 그렇습니다. 되게 좋았긴 했는데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뭔가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또 되돌아볼 수 있고. 지금 술 안 깨달으면서. 깨신 거 아니죠? 네. 그래 참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나요, 하루? 지금 밤 11시인데. 그리고 지금 역시. 텀블러로 드시는 거 술인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 그럼 다들 몇 시에 시작하시는 건지. 보통 하루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또 웃겼던 게, 외자르님이 그 하루를 계산하는 게 정말 칼 같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밤 11시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어가고 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아닌가요? 보통 그렇죠. 전 제가 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내일 이제, 봐 이렇게 하죠. 자더라도. 잠을 안 잤으면 그냥 그 전날의 하루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뭐 내일 뭐 마저 얘기하자 뭐 내일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12시를 넘어간 순간 오늘이 되는 그러니까 거의 로봇 개념이에요. 예. 날짜가 변경되면서. 아니 이거 뭐 잠을 자고 온다는 거 너무 유아적인 발상 아닌가요? 뭐 엄마 새밤 자면 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하루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아직 오늘을 계속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시간 11시부터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 날짜를 맞추다가 언제 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 날짜 시간이 안 나와서 그럼 외절레님이 그럼 오늘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하자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외절레님은요 그 시대가 12시를 넘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23시간 뒤에 하자. 23시간 뒤에 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계속 하자고 그랬었던. 그래서 끝마치면서도 내일 봐 했더니 아니 오늘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막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내일 보면 저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옵니다. 어쩌면 제가 까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저는 이제 날짜 계산을 제 나름대로 제 절친 지기현이라고 있거든요. 시간 단위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대화를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저는 절대 까먹은 게 아닙니다. 이 날짜를 잘못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잠을 자고 안 자고로 아, 계산하시네요. 예, 친구 예. 지기현과 함께 섞어지면 좋겠네요. 네. 새해를 제가 맞이해서 우리 굉장히 덕담을 나누고 있네요. 제가 예. 제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맨날 듣는 말인데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또 새해 들으니까 또 반갑고 또 정겹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진관 판사님한테 좀 꽂혀 있어. 오. 그런 판사님한테 좀 꽂히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철저하게 있는데. 시간 관리 하시는 분한테.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분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을 넣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쇼츠나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붙인 자막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맞아. 생성되는 굉장히 자막이에요. 글자 이상하게 나오죠. 발음에 근데 따라서. 놀랍게도 이분이 이진관 판사님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사투리를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정원 거부권, 아하. 정언 거부권, 바른말을 하는 걸 거부할 수 있군요. 정인의 이렇게 네. 아하. 증인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인의 이렇게. 그게 심지어 또 자막이. 자막으로도 딱 나오는군요. 예. 이야. 그래서 뭐 정인의 정언 거부권은 인정합니다. 이제 명확하게 그분 혹시 자막으로 우리 써서. 구독자 아닐까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언니들과 뭔가 해야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맥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맥이 다 있나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막과 함께 이분 참 마음에 드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판사님의 팬이 됐습니다. 이거는 AI한테 빠진 거 아닌가요? 물론 이 AI의 기능에도 굉장히 감동을 했지만 또 이제 이분의 그 발음에도 또 이렇게 감동을 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왜 님 거림자 노래 부르셨던 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분은 외자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저는 사투리 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자리님이 본인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또 이렇게 돌아오나요? 뭐지? 오늘 뭔가 자꾸 이렇게 말리는 새해를 느낌이네. 맞이해서 참 좋네요. 예. 네, 따뜻한 저렇게- 방송. 저렇게 박전래님이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이런 거군요. 아까는 꺼지라고 하시더니. 이제 막, 이제 26년도 됐고 하니까 막 진심을 다 쏟아내시는군요, 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어제에 좀 헤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지내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헤어지면서. 예. 그 왜 못 알아듣고 또 만나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오늘 다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만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같은 날짜에 2번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힘드네요. 같이 만나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새해인데 연말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말에 어떻게. 심지어 지금 새해 2번째 방송이에요. 언제까지 새해 타령을 하는 겁니까? 이거 2번째 방송이군요. 예. 연말은. 근데 왜 우리 지난 방송에서 연말 얘기를 안 했지? 연말에 뭐 했는지 얘기를 잘 왜 안 했죠? 지냈겠지, 뭐, 연말은. 아니, 이렇게 우리가 덕담 나누고 성숙하고 있지 잘 않습니까? 지냈으니까 이 방송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꾸 과거 거를 끌어와가지고는 지금. 옛날에 입원한 것까지. 지금 사실 그게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까지 들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그렇군요. 정보화 시대 연말 맞죠? 어떻게- 정보화 시대. 예. 네.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세계와 밀레니엄 맞죠? 뭐. 밀레니엄. 그렇죠. 예. 지구촌 아닙니까? 정말 가슴 뜁니다. 가슴 뜁니다. 예. 가슴 뜁니다. 예. 진짜. 새해는 정말 좋은 해네요. 새해가요? 새해가 좋은 해인가요? 그럼요. 근데 올해는 무슨 띠의 해죠? 뭐죠? 말입니다. 말. 네. 그렇군요. 정말 알고 싶지 제가- 않습니다. 아니 어디서 봤는데 빨간 적토마의 해라는 거예요. 오, 빨간 적토마가 이미 빨간 적토마인데 왜 말의 해인 걸 모르시는 거죠?
까먹었어요. 그 얘기 들었던 걸 까먹었네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왜 자꾸 적토마의 빨간을 자꾸 강조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빨간 적토마의 해네요. 올해가 말의 해군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색깔을 붙이잖아요. 뭐 맞아, 황금 뭐 이런 거 있고. 황금돼지, 뭐 푸른 뭐 용. 하면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르군요, 아무도. 다 모르는 걸로. 동서남북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동서남북이라고요? 동쪽에 뭐 푸른색, 서쪽에 흰색 뭐 그런 거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게 뭔 몰라서 말이죠? 물어본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라서. 그렇군요. 일단 예, 적토마가 말인 것까지 일단 여기까지. 예, 너무 예. 유익하면 안 되기 오늘- 때문에 네. 오늘 그까지만 예, 하는 걸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 또? 원래 설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부정까지 하는 거. 아, 그렇죠. 정월 대보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신정까지만 합시다. 지났잖아요. 언제 지났죠?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아직 2025년이라 여러분 그때는 괜찮으시죠? 요즘 이렇지 않은 또- 거죠. 요즘 또 그분이 안 괜찮으시니까 좀 속상하긴 하네요. 과거에 계신 분이 안 괜찮으셔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네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갑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향해 오늘 방송 본격적인 동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네, 오늘은 낮에 자다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외절애님과 관련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동화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놀랍게 또 외절애님께서 이거 했잖아! 라고 좀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어, 언제 했죠?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제가 어제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동화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안 한 동화를 기억하는 거죠?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 의심된다. 이분 분명히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방송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렇구나. 일본에서 뭔가 절레절레 동화의 또 다른 버전을 하고 있다. 뭐 와카리마생 이런 거 하고 있다, 이 사람. 아니죠. 저레르. 아하. 그렇죠. 발음 잘 안 되니까 저레루. 그렇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하. 제가 뭐 굳이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싶진 않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했다고. 이게 우리가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되는 건데도 이미 예. 네. 지금 네, 콘텐츠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겠죠. 마치 계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같은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마치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이런 말투인데. 그렇죠, 저는 그렇죠. 구독자님들이 예.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외조래님의 의견에 따르시는 분들은 이거 몇 화에서 들었다 이렇게 또 의견 그럼요,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84화까지 금시초문인 작품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네, 남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남매 이야기 있는데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헨젤과 그레텔은 오빠 헨젤과 동생 그레텔의 정말 두 손 꼭 잡고 다녀야 되는 너무 무시무시한 흥미진진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선은 어느 가난한 집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나무꾼이고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못했어요. 나무를 해다 팔아야 하는 일이었고 늘 나무를 둥치를 가져와서 또 그것을 쪼개어서 장작으로 파는 정말 어깨를 계속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러나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셨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난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일찍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점.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꾼 아버지와 어린 두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노력하셨고 늘 나무를 해오셨고 오빠인
헨젤이 그나마 또 아빠를 돕기 위해서 또 아장아장 걸음을 걸어서 이렇게 나무를 옮겨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고, 그레텔 역시 잔가지를 주어서 아궁이에 뗄 수 있도록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아버지인데도 어떤 여성분께서 어찌된 일인지 이곳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 없이 두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 일이 참 힘겨웠는데 가난과 더불어서 이제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오랜만에 다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뭔가 옷도 좀 깨끗하게 빨아주시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셔서 한동안은 잘 보여야겠다 하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어머니께서 가난에 찌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인지 어느 날부터 조금 신경질적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외제르님이 깨어나셔서 그게 뭐야 님을 부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나 하면서 하는 그 이슥한 밤이 되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아빠에게 이 새엄마가 너무 해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니 그럼 나도 노력을 하는데 그럼 뭐 다들 좀 어렵고 농사도 잘 안 됐는지 나무를 사지도 않고 다들 아껴서 쓰는지 뭐 뭔가 반찬을 바꿀 수도 없다. 뭐 빵을 사올래야 사올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은 정말 겨우겨우 우리 당신이랑 나랑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 애들을 못 키울 것 같다. 저 애들까지 뭔가 먹일 순 없다. 그래서 이제는 쟤네들 알아서 살게끔 좀 쟤네들 좀 독립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쟤들이 몇 살인데 독립을 하냐고,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는 저 어린 나이에 애들이 무슨 독립을 하느냐고 했는데도 모르겠고 그냥 쟤네들도 당신 닮아서 산에서 나무하고 살면 되니까 산에 놔두고 오자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계속해서 저항했으나 아내가 그럼 내가 떠나야 되느냐고,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막 화를 냈고, 우리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막 아내는 계속해서 화를 냈고, 자식은 또 언젠가 낳으면 되고 당신 지금 첫째 부인 잃고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나까지 잃고 싶냐고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도 막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일단 알겠다고 아내를 최대한 달래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너무 배가 고파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밤중에 다락방에서 내려왔던 이 두 아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자기들을 갖다 버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의연한 척 했지만 동생의 손을 꼭 잡았고, 동생은 이때부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새엄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친근하게 대하려 했는데 역시 저분은 우리를 너무나 남이라고 생각했구나, 죽든 말든 버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어쩜 좋아, 우리 어쩜 좋아 했는데 일단은 방으로 가자, 일단 여기서 벗어나지,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는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저 새엄마의 계략대로라면 내일 우리를 산에 데리고 갈 것이고, 산에서 아마도 길을 잃을 만한 곳에 놔두고는 아마 우리를 버리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고민 끝에 한밤중에 캄캄하지만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는 길에 무언가 표시해 두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는 바깥에서 달빛에 반짝이는 돌들만 줍습니다. 하얀 조약돌을 주어서 그 조약돌을 잔뜩 잠옷 안에 주머니에 넣어다가 들어와서는 내일 가는 길에 몇 걸음마다 이 돌을 놓으면 되겠지라는 슬기로운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 오빠가 내일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 어서 자 라고 얘기했고, 둘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따라 원래는 아이들을 산에 이슥한 곳에 나무하는 데는 데리고 가지 않는데 이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서 너희도 일어나야 돼 하고는 너희 산에 가고 싶어 했잖아 라고 했고, 얘네들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태연하게 네 가고 싶었어요 하고는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꼬부랑꼬부랑 길을 많이 가서 도대체 지금쯤 어디쯤 온 거야? 라는 곳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오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걷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오빠는 어젯밤 주워놓았던 조약돌을 적당한 거리마다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혹시나 한밤중에 이곳을 찾아오더라도 이 돌이 길을 알려줄 수 있게끔 적당한 곳마다 떨어뜨리면서 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깊은 곳에 오셔서 아빠가 그동안 나무를 해가셨구나. 이쯤 와야 큰 나무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닥불을 붙여주시더니 큰 나무가 쓰러지면 위험하니까 너희는 여기 안전한 곳에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오누이는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하는가 싶었지만 점점 멀어졌고 그렇지만 우리를 언제쯤 데리러 오시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마 진짜 놔두고 가시나? 아니야 저기 도끼 소리가 들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따스한 모닥불 곁에서 어제 그렇게 잠을 설쳐서 그런지 너무 잠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잠이 드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깨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닥불은 꺼져 있고 추운 기운에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없고 그냥 산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공포가 밀려왔는데 오빠는 자기도 무서웠지만 자기도 꼬마지만 동생에게 괜찮아 하고는 우리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오빠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알지? 하고는 달빛에 비추어서 하얀 조약돌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이쪽 길인가 했는데 그 조약돌을 놔둔 곳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었고 한참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집에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는 순간 새엄마는 굉장히 절망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척 그래 늦었네 너는 어디 갔나 했네 라고 하고는 2층에 올라가라고 했지만 다락방으로 또 엄마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해댔습니다. 아니 내가 더 익숙한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까운 데 가가지고 애 찾아 정말 답답하다면서 당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애들한테 지금 길 알려준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나도 지금 너무 괴롭다고 남편이 힘들어 하는데도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아니 한번 마음 먹은 거 좀 남자다운 모습 보이려고 결단을 내리고 쟤네를 어떻게 살겠지 보니까 생존력도 강하네 지금 나랑 살 거냐고 안 살 거냐고 막 남편에게 해댔어요. 그리고 아니 첫 번째 부인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 지금 나까지 지금 굶어 죽일 거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만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을 계속 괴롭혔고 남편은 너무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만 알겠다고 일단 그럼 내일 다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막 얘기를 했고 정말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의 화내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엄마의 진심도 알게 되었고 아빠의 괴로움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이걸 어쩜 좋지 우리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싸우고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또 조약돌을 주워야 하는구나 이제는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했는데 너무 무섭게도 문을 걸어 잠그셔서 이번에는 열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네. 조약돌을 주울 수가 없네. 어떡하지? 내일이면 또 나가자고 하실 텐데 조약돌도 없으면 집을 어떻게 돌아오지? 라고 난감했으나 또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많이 생각해 볼게. 내일 어떤 걸 떨어뜨리고 갈지 생각해 보자 하고는 겨우겨우 잠을 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둘 다 너무 불안해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다시 두려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께서 오늘따라 빵을 좀 일찍 주시면서 이거 남은 빵 마지막인데 뭐 너희 배고프니까 먹어. 오늘도 산에 가는 거 알지? 하고는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배가 고팠지만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것을 조약돌 삼아 이 하얀 부분을 떼어 놓으면 밤에 아마도 하얗게 비칠 거야. 조약돌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빵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조금씩 떼어서 어저께 조약돌을 떨어뜨려 놓은 그 간격으로 굉장히 슬기롭게 이 빵을 내려놓았지만 그러나 빵은 조약돌과 달라서 새들이 금세 날아와서 기뻐하면서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새들이 순식간에 빵을 없앴고 이제 오빠는 어느 길로 왔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제처럼 모닥불을 피워주는 곳에서 돌아갈 수 있겠지.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모닥불가에서 또 잠이 들었고 또 밤이 되었고 추위를 느끼면서 깨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부모님 없었습니다. 너무 캄캄한 이 밤에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아도
조약돌의 역할을 해주었던 그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아무리 헤매어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 같고 어떻게 집으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절망하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막대 사탕이 밖에 있었습니다. 정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너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자세히 보았더니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이거 웨하스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랐고 이거 바다 코코넛?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당장 먹고 싶은 과자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과자잖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애플파이 막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았고 당장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를 뜯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 속이 달게 느껴질 정도로 일단 눈앞에 있는 집을 조금씩 뜯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조금 살 것 같아. 정말 배가 고파한데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이 들 무렵 문이 삐걱 열리면서 과자집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조금 보기에 많이 나이가 들었는 분이긴 한데 앞을 못 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지? 앞을 못 보시는 분이네. 할머니 근데 저희가 여기 과자를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이라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유 우리 꼬마 손님들 왔구나. 괜찮아 안에 맛있는 거 더 먹으러 올래? 라고 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산에 어떻게 이런 집이 있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하고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돌변했어요. 너희들 내 집을 맛있게 뜯어먹었니? 이제 나는 너희들을 뜯어먹으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무슨 소리세요? 했는데 근데 이놈 자식들 한번 보자 하더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지더니 아이고 뼈밖에 없는 녀석들 맛없구나. 아무래도 살찌워서 잡아먹어야겠다. 며칠만 내가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하고는 오빠인 헨젤을 뭔가 새장같이 생긴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레텔에게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주로 요리를 시켜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오빠에게 갖다 먹여라. 그리고 오빠가 포동포동 살찌게 만들어라. 제일 살찐 아이를 잡아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레텔은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이 마녀 할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창살 안에 갇힌 헨젤은 동생을 위해서 그거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표정으로나마 괜찮아 라는 오빠가 어떻게 해볼게라고 했지만 사실상 오빠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매일매일 뭔가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위안이었을 뿐 이대로 살이 쪄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이 할멈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살이 찌지 않자 이 할멈은 가장 빨리 살찔 수 있는 빵이나 샐러드가 아닌 닭고기류로 주로 주었고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주어서 그나마 가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할멈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헨젤이 녀석 얼마나 살이 쪘나 보자 이제 팔을 내밀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닭뼈를 헨젤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도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끔 내 제 팔 만져보세요 했는데 할머니께서 만지더니 뭐야 아직까지 뼈밖에 없다니 아유 정말 그레텔 빨리 지금 오빠에게 먹을 걸 하루에 4끼씩 줘 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픈데 이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그냥 얘네들을 그냥 좀 덜 맛있더라도 구워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활활 타고 있는 그 불길이 있지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이제 그레텔에게 말을 한 거죠. 네? 이 불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는데 아니 거기 서서 안으로 쓱 걸어 들어가면 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걸어 들어가요? 했더니 아유 정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할머니께서 불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놀랍게도 그레텔이 할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가셨고 더 무서운 것은 그 화덕의 문을 그레텔이 순간적으로 아주 힘있게 잠궈버렸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불길 속에서 요동치다가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고, 그레텔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나, 어서 오빠를 구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화덕에 문을 걸어 잠근 뒤, 얼른 오빠의 새 장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제 드디어 우리 달아날 수 있어 하고는 드디어 오빠에게 나오게 하고, 둘은 이 무시무시한 과자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이들은 밝은 상황에서 산을 한참이나 내려가서 드디어 여기저기 헤맨 끝에 자기들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아빠가 계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새엄마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으나 여전히 아빠의 가난이 얼른 떨쳐지지 않자 참을성 없이 아빠를 떠난 상태였고, 혼자 살고 있던 아빠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가 돌아온 두 자녀를 부둥켜 안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이 아이들은 이제 다시 아빠와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막 짱이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유명한 동화인데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동화들이 맨날 뭐 발목 잘리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러죠. 잔혹동화였다고,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좀 무시무시함을 많이 안겨줬던 작품이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순화되어서, 책으로 출판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옛날 이야기들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기억나는 건 정말 과자집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건 그냥 외자랜딩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정말 과자집에서 어떤 행복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지. 과자를 뜯어먹는 장면은 생각나시는군요. 네, 그거 외에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 이쯤 되면 그림 형제는 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동화를 자꾸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말 깜짝깜짝 놀랄 대목들이. 와.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죠, 이 작품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이제 동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를 이 동화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진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 섣부른 판단보다는 하나하나 요소를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매번. 사실 정말 그 총체적인 난국이었가지고, 하나부터, 뭐, 진짜 시작부터 뭐, 문제가 안 되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일단, 네,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빠가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엄마가 안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빠가 두 아이를 키우고, 뭐, 양말 신기고, 뭐, 이렇게 머리 빗기고 이런 그쵸. 것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진짜 실제로 또 나무를 해서 먹여 살리는 일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혼자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와중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아빠는 어디 가서 이 여자를 만난 거죠? 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그건 건드리지 맙시다. 전쟁 중에도 일어나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난 전쟁 중에 일어나는 사랑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뭐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식을 키우고 또 심지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할당량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 난 살림도 살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 둘도 키우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게, 그 잘못된 욕구, 순간에 그 욕구를 참지 못함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책임져야 됐다.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 책임은 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근데 그 순간에 깊이 생각할 수는 없었군요. 근데 좀 책임감이 없는 남자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인 거죠. 아빠가 책임감이 없었다. 차라리 정말 다르게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녀도 아마 행복하게 못 살았을 거고, 아이들도 눈치 봐야 했던 상황으로 갔군요. 그쵸. 그리고 뭐
물론 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자기 자식과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아이와 같이 생활할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연인이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와 같이 생활할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그렇죠.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 해도 될 일인가? 일단 아빠가 너무 무책임했다. 아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어떤 그 순간적 욕구에 의해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믿고 여자가 싶었을 수 괜찮은 거야. 있네요. 처음에는 좀 사람이 괜찮았었던 거지. 뭐 그렇겠죠. 뭔가 그런 설사 그런 이상한 부분이 보였더라도 안 믿고 싶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새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들을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 때 이게 어떻게 타협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냥 무슨 소리냐가 돼야 그렇지, 돼. 그렇지. 이 사람 정말 거잖아요.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바가지를 긁을 수는 심지어는 있는데 마지막까지 찾지 않았어. 본인이 찾아와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거기서 그 새어머니와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뭐 논쟁거리가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네가 나가라라고 하는 게 맞는 그렇지. 건데. 그리고 처음에 가서 애들이 이제 조약돌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완전 더 노발대발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애초에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미친 거 아니야가 바로 나왔어야 맞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새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도 아빠가 화를 내줬으면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거기에 기댔을 텐데 우리 아빠는 우리를 안 버릴 거야라는. 근데 거기서 뭔가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뭐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여자분은 더 심하게 그랬겠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새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되겠다라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나?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대체 왜? 아니, 그러니까 두려운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식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좋으면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하고 싶어질 수 있는 건지. 그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거지. 이게 식욕 궁합이 맞죠, 잘 식욕. 맞았군요. 요리를 잘하시는 궁합이 되게 분이어서. 잘 맞았다고 하하. 그래서 참 일단 그래서 약간 그림 동화 이분 그림 동화 그림 형제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는 그 이전에도 자식들과 그렇게 잘 지내왔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고 있어. 뭔가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심지어는 학교도 아직 안 간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빠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우리는 버려질 거다라는 거 아예 전제하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내일 산에 가서 버려질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오빠가 돌을 줍잖아요. 이미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기는 한데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슬프네요. 버린 엄마와 아빠가 있는 집으로 자기는 다시 돌아오게 다시 폭력의 돼. 현장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쵸.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보았을 수 있는 거죠. 나 이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볼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내가 찾아와 봤자 거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뭔가 너무 대화를 슬프다. 해본다거나 아니면 돌아온 순간에 그때라도 말을 했더라면 사실 어제 다 들었다.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아버지랑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거 약간 지난 동화랑 비슷하네.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집으로 안 돌아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집으로 가도 안전하지 않잖아. 뭐 어디로 가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의 정말 잔인하다. 심리일 수 있겠죠. 아. 진짜 그런 폭력이 행해지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고 보니 집으로 와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장면이네요. 그쵸. 아. 이건 해결이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결국 거기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우리나라의 영화 집으로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참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들고 가기 참 어렵네요. 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또 싸우는 걸 또 듣죠. 그리고 다음에 또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모닥불 앞에 또 잠이 들어요. 그럴 거면 내가 선택지가 그래도 집밖에 없었으면 모닥불 앞에서 자면 안 되지. 엄마 아빠 따라다녀야죠. 뭐 어디 나무하러 간다고 나무를 조금씩 옮겨드리면서 막.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가서 멀리 가지 않게 했어요. 왜냐면 뻔히 자기를 버리고 갈 걸 알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아이들과. 야, 이렇게 설정하는 거 좀 너무 심하네, 잔인하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착한 무슨 생각이었지? 야, 분명히 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텐데, 짐승도 있을 거고, 그쵸? 또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죽으라고 버리고 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치. 말하면. 살라고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죽으라고 버리고 온 건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마지막에 그래서 아버지가 뉘우쳐서 잘 살았다로 끝나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말해줄까? 너의 부모가 설사 너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더라도 너는 돌아가야 돼 라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부모는 그래도 돼 뭐 이런 식일 수도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애초에 이렇게 조약돌을 줄 게 아니라 도망가라고 얘기했어야 맞죠, 사실은. 야, 너 그 집에 있으면 안 돼라고 써야 맞는 건데, 동화에서는 결국에는 계속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무서운 건 아빠는 또 다른 여자랑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 지금은 뉘우쳤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딱히 뉘우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말 사람 뉘우쳤으면 같으면 이제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애들 찾아 헤맸겠죠, 막 밖에서. 그쵸. 그러니까 진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얘네가 할머니를 죽이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산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자기를 찾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그래도 잠깐만. 그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겠네. 네? 그 새엄마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잡아먹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돌아갈 이유가 있나? 그리고 집에서 현장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새엄마가 없잖아. 아니, 저는 오히려 얘들이 산에서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 뒤에 장면들은 갑자기 과자의 집을 나타난다든지. 맞네. 얘들은 저체온증으로 이미 산에서 헤매다가 뭐 가시덤불에 긁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아마 둘은 이 동화 뭔가요? 어디까지 가나요? 그리고 그게 맞죠. 일종의 그 성냥팔이 소녀가 마지막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얘들이 과자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환상으로 과자의 집을 본 게 아닌가. 슬프네요. 근데 너무 인생이 슬프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가지고는 평생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 되게 힘들게 살았고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심지어 그런 할머니라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뭔가 잘 먹는 꿈을 꿨던 거죠. 살을 찌워서 내가 잡아먹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고기랑 이런 거 먹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냥 그 고기 할머니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얘를 아, 살쪄가지고 그렇네요. 할머니 좀 드시지. 그러면 됐을 것 같은데. 할머니 뭐 굳이 엄청난 이 참을성 고기를 가지고 얘한테 있구나. 줘서 그렇게까지 할 아니지. 게 있나? 그래서 이게 주술적인 영향이 있을 수. 인육을 먹어야 됐었어. 아, 그러면 혹시 인육을 먹으면 눈을 눈이 뜬다. 떠지는 거였을까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이 할머니가 그걸 몰랐네. 인당수에 빠지면 되는 걸. 또 한국 동화 못 그걸 읽으셨구나. 아이고, 그걸 아이고. 몰랐어.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네요. 그런 주술적인 어떤. 그런 근데 이제 빠져 이 있었던 아이들이 게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상상으로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 약간 죄책감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살이 찌면 잡아먹힐 텐데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장 안에 들어가서 너무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그게 생각을 그래도 계속 하는 그렇게 게 살아왔던 뭔가에 어. 쫓기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늘 불안했고 그러니까 살아왔던 아마 그걸 버리지 먹을 때 못하는 눈치도 거지. 봤을 것 같아요. 새엄마에게. 그렇지. 그리고 뭐 배불러요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곳에서도 나타났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는 과자를 막 그렇게 뜯어먹던 집이지만 뜯어먹던 아이들이 그렇게 좀 불안해하면서 먹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참 무서운 것은 정말 철저하게 피해자였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물론 할머니가 먼저 이렇게 살해의 의도를 보였지만 얘들이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죽을 뻔한 거잖아요. 이제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할 때 이번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말 무지막지한 힘으로 밀어버리는 살인을 저질러버리는 와 이거는 반드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 그 법칙을 따르는 건지 그리고 이때까지 그레텔은 전혀 강인한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생존 본능. 와 이게 좀 되게 섬뜩하고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걸로 살다 보니까. 오빠한테 의존하고 그 하다가 네, 그 순간에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들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죽음을 정말 지켜야 했었던 거라서 그게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동화네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할머니를 죽이는 장면은 사실 진짜 충격적이죠. 그 아이가 심지어 되게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할머니를 그렇게 밀어서 불 속으로 보내고 잠궈버린다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것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그 과자로 만든 집을 뜯어먹는 장면도 누군가의 집이잖아요. 이게 과자긴 하지만 누군가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뜯어먹는 것도 사실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죠. 그게 뭔 줄 알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런 교육이나 도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미 애들이 많이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구나. 그렇지.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그래도 지금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미워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죽음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지언정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라고 부모한테는 그리고 어쩌면 아빠도 자기 의견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그쵸, 아내에게 뭐 화를 낸다거나 또는 뭐 합리적인 말을 못했으니까 얘네들도 그 갈등 해결하는 걸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게 어떻게 보면 버려져야 하는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또 믿고 살았을 또는 수도 우리 있고. 때문에 싸우시나? 우리가 뭐 그쵸. 많이 먹어서 싸우시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우리가 우리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부모한테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바깥에 나와서는 뭐 진짜 남의 집도 다 너무 극악스러운 생존 본능을 보였군요. 아니 근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할머니가 날 죽이려고 해서 할머니를 밀어 넣더라도
좀 막 울음을 터뜨리거나 너무 손이 떨리거나 그쵸. 막 주저앉을 것 같은데 더 철저하게 그 문을 잠궈버리는 게, 야, 이거는 어른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라는 것을 계속 그럴 수 있겠네요.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에 대한 것도 크게 감정이 없는 친구들인데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도 된다. 그렇게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거에 아무렇지 않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난 모르는 할머니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해야 그런 된다는.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냥 그건 거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내 목숨을 지켜야 한다. 어떤 방법을 어떤 뭐 도덕적이거나 뭐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 따위는 상관없이 그냥 내 목숨을 지키는 거에 우리는 왜 얘들이 이제 써야.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는 정말 그 어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러면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타인을 죽이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그 부모랑은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자랄 것인가가 굉장히 무섭죠. 사실. 진짜 무서워. 그러고 보면 이제 아빠는 사실 아동학대나 뭐 유기 또는 뭐 방치했거나 그런 게 있고 이 아이들은 방금 눈앞에서 어떤 노파를 무시무시하게 불태워 죽이는 일을 저질렀는데 심지어는 만약에 둘이가 커서도 되게 가난해.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를 구워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그럴 있다는 수도 거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부모보다 아빠보다 약한 존재고 그렇지.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돌아와서 잘 살게 됐다라고 끝났지만 자기들이 커지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어라고 하면 그 가족의 일하는 것도 사실은 옅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일단 뭐 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둘은 헨젤과 그레텔 둘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사실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렇지. 거죠. 야,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특히 헨젤과 그레텔은 앞으로 이거는- 범죄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죄책감도 없을. 아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레텔은 분명히 사람을 죽였다는 그게 다 어떤 식으로든 머리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을 건데 이거를 아버지도 뭐라고 못해요. 지금 당장 자기를 내다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레텔한테 너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먹히지도 않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재구조를 해준다거나 뭐 그레텔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사람을 죽인 채로 그냥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겠죠. 아무도 교정해주지 그 생각과 경험에 대한 어떤 풀이나 해석도 해주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이제 1, 2년 있으면 얘들은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만나서 뭐 무슨 일 아이들과의 부딪힘도 있을 거고 또 뭐 실제로 뭐 그 빈부 격차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뭐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할 텐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라온 아이가 그 어떤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까? 좋은 어른의 그런 가이드 없이 그게 가능할까? 야. 굉장히 무섭죠. 근데 완전 근래 완전 호러물인데. 이렇게 동화를 끝내도 되나요, 이거? 이렇게 세상에 던져놔도 되나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동화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끝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별다른 여파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헨젤과 그레텔은 사회에 어떤 인물로 자라날지 진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범죄 드라마 아직까지 범인 안 잡히고 끝날 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어떡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게 이제 맞아. 죽었다. 죽어서
했다는 걸 마무리 지읍시다. 예. 아. 그렇게 그 아이들이 마무리하면 죽어서. 돼요. 아이고. 근데 죽어서도 꾸는 꿈이 이제 그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기 집에 위한. 가고 싶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닥불가에 둘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나오잖아요. 예. 성냥팔이 뒤에서 소녀처럼. 아버지는 아버지 울고 계시고 그걸로 합시다. 그게 그 어쩌면 이제 성냥팔이 소녀의 아빠도 굉장히 좀 애를 굉장히 학대하고 그렇죠. 괴롭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성냥팔이 소녀는 뭐 그렇게 범죄로 나아가진 않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면 야. 그럼 작가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죽인 걸 수도 있겠는데 왜 자꾸 죽이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해피엔딩이었어 그게. 살려놓으면 또 큰일 다른 범죄를 난다. 할까봐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처럼 차단을 시켜버린 거지. 이제와 밝혀지네요. 아. 성냥팔이 소녀와 플란다스에게는 해피엔딩이었다. 어릴 때 그 충격으로 누군가 아이고. 저지를 수 있는 좀 범죄를 좋아. 막고자 하는 어떤 마지막 엔딩이었다. 아하. 근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읽히는 동화인데 정말 많은 이들이 제목을 다 들어본 이게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동화책으로 읽고는 아우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마녀 할머니 이제 죽었고 이제 다행이야 하고 그 새엄마 떠났고. 이거 뭐 아우 다행이다 하는 게 맞을지 뭔가 찝찝함이 남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별 생각을 안 하고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괴물 물리친 것처럼 다행이야 라고. 아니 다행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과자 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형 아닌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과자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과자를 만들. 아니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집에서 뭐 할머니의 뭐 이런 금은보화도 가지고 나왔다고 했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절도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준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질 무렵 되면 이제 또 아버지가 또 폭력을 쓰실 거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나가서 새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때 이제 그냥 좀 슬프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냅시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냥 그 모닥불가에서 죽은 걸로 합시다. 그게 제일 마음 편하다는 게 더 힘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들을 살려서 행복한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빨리 죽여. 야. 어렵네요. 이 동화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로 정말로 아무 귀중품 없이 이 집에 돌아왔다면 어차피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빠가 또 나무를 해올 것이고 다시 또 그냥 그 나무 도와드리는 일. 이제 그게 과연 행복할까 애들이 이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 난 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은 뭘까? 뭐가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나마 또 배불리 먹어봤는데 할머니 집에서는. 이렇게 이때는 또 뭐 그냥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크면서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봐봐. 그래도 성냥팔이 소녀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를 떠올린다거나 뭐 엄마를 떠올린다거나 어떤 그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라도 있으니까 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뭔가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거죠, 없는 사실은. 그야말로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아남기만 해야 하는 그런 오징어 게임의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뭐 서로에 대한 뭐 공감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못 느끼고 자라겠죠.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이 좀 더 힘이 생기고 좀 더 키도 크고 덩치도 생기고 하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께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있고, 본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남동생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기를 가리키면서, 고마, 이제 아들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쓸데없이 딸이 태어나서, 우리 뭐 집도 어려운데, 고마, 가는 죽었어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다. 이 가난한데,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에 좀 뭐 무지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되어서
정말 뭐 결혼까지 하고 어른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께. 그때 너무 상처받는데 어머니 기억도 못했대요. 내가? 하면서 그렇겠지. 무슨 소리냐고, 야가 무슨 사람 잡는 소리 하냐고 하는데 그 평생 동안 내 목을 메이게 했던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심인 것만 같고. 근데 그렇게까지 갖다 버리자는 얘기를 공모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얘들은 그것만으로 이미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무슨 짓을 해도 정말 그랬구나, 얘들이 이래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정말 누군가는 이해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나. 이게 싸울 때도 정말 애들이 들리게 싸우는 것 정말 문제일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삶을 한탄하는 것일 테지만 아이들은 정말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것 중에 하나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애가 되게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요. 넌 언제가 되게 행복했니? 라고 물으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걸 물었더니 자기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뭐 어디 놀이공원 갔을 때였나? 뭐 아무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얘가 아주 어릴 때예요. 2살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못해, 그때를. 근데 그때 찍은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 속에서 엄마랑 아빠가 얘를 보면서 너무 예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뻐하고 있는 걸 거기서 본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저렇게 예뻐했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심지어 그런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 내가 되게 예쁨 받고 있으니까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할 정도니 정말 부모는 아이에게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 집으로 돌아온 게 더 사실 슬픈 일인 거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생각해서 온 건데 자라면서 점점 그게 상처로 오히려 정말 마음이 박혀 있겠죠. 그랬었잖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을 텐데. 이 동화는 정말 비극적인 동화다. 예전에 정말 이해가 안 갔던 사건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친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친딸을 유린하는 일들이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아버지는 뭐 목사님인가? 하여튼 정말 더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이. 근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었는데 얘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얼마간의 그 아버지 사회봉사 기간이 끝난 뒤 얘를 다시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이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맞나. 좀 어떻게 사회에서 얘들을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맞죠. 그게 맞죠. 격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이 동화 속 시대에는 뭐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거니까. 그쵸.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해자는 가해자고, 그걸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빠는 지금 전혀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가난했고 아이들을 뭐 많이 못 먹였고 여기까지는 뭐 못한다 할지언정, 공모해서 어른들이 아이를 버리고 온 일을 한 건데 2번이나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되는 일인가. 그래서 약간 이제 뭔가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아버지가 지능 장애가 있는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의 공감을 못할 정도로. 공감을 못하고 그리고 이 새엄마가 막 윽박지르고 했을 때 휘둘리고 거기에 어떻게 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동화들은 너무 짧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그 인물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지 못하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긴 어쩌면 하네. 얘들이 그러면 더 어른스럽게 아빠한테 우리가 가줘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빠가 힘들어. 그러니까 가서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되고 아빠를 좀 도와줘야 되라고 오히려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그 새엄마가 정말 뭔가 마귀알몸처럼 느껴졌을 거고,
새엄마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 뭔가 상상 속에서라도 그 마귀 할멈을 죽임으로써 새엄마를 없애고 싶었지 않을까. 뭐 그랬을 수 있고 어쨌든 이 아이들은 오히려 아빠를 걱정해서 우리가 빨리 아빠에게 돌아가야 돼. 가서 옆에 있어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내 앞에 있는 악당을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아이고. 있겠죠. 물론 뭐 그 전에도 되게 뭐 조약돌도 죽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에도 뭔가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더 나았겠지만 아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게 많은 동화였다. 참. 아이고. 그냥 과자 동화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거운 동화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화를 통해서 박절레님이 바다 코코넛과 뭐였죠? 뭘 좋아했다 그랬죠? 웨하스랑 예. 바다는 뭔가요 도대체 바다? 버터 아닌가요? 바다 모르나요? 바다. 코코넛은 알겠는데 바다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좀 먹고 싶긴 하네요 갑자기. 네. 바다 코코넛.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이제 슈퍼 가셔가지고 예. 바다 각자 코코넛 하나씩 드시면서 우리의 아이들과 밝은 미래를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네요. 사랑을 가득히 주면서. 네, 그래서 뭐 주변에 혹시 뭐 아이가 있으시거나 뭐 조카가 있으시거나 뭐 어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해줘라. 안 해주면 모른다 애들이. 저희도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저희한테 표현 안 해주시면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 생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좀 네,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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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주시고, 예. 요즘 정책이라 가지고. 84화에 맞는 네, 구독자이면 좋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돼?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하고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농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박정래님 가발 썼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그거 저 맨날 그냥 방송 얘기하면서 안 까먹었는데 저보고 방송 까먹었다고 그러고. 그건 사실이 네네네. 사실로 제 얘기하는 가발도 거고. 사실입니다. 네, 거의 네. 이 방송의 유일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네. 저분 싱가포르에 사는 거 아닌데 저 자꾸 싱가포르 산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할 때는 별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막 농담처럼 하니까 하고 편집하다가 들으면 와 이거 사람들 진짜로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그게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쟤는 진짜 왜 저러고 있나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건가 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머 코드를 가진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1%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또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태지님, 어디까지 오셨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빠밤. 네, 그래서 어쨌든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지만 혹시 그 중에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독과 좋아요 숫자가 달라요. 이건 정말 조화롭지 못하다고 다른 방송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방송 숫자가 구독자보다 많아지는 건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독하기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 뒤에 또 다시 다른 방송으로 좀 덜 잔혹한 동화 좀 아름다운 동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발. 오늘 하루 유익한 하루였나요?
자꾸 한 발 늦은 방송 왜 저래 그게 뭐야 박절래 경상도 언니들 왜 그래 가전해주는 모이감의 평화 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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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